다이어트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은 칼로리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식단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이 손실되거나 포만감이 부족해 지속적으로 배가 고프고 결국 요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고 보다 건강하고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단백질 위주의 식단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 중 하나로 특히 근육, 장기, 피부, 효소 등 거의 모든 생리적 기능에 관여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체중은 줄이되 근육량은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곧 기초대사량 유지로 이어지며 다이어트 이후에도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히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 위주 식사를 했을 때는 식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배가 고프고 간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는 소화 속도가 느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총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욕 조절이 어렵고 자주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단백질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흥미로운 사실은 단백질은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식이성 여료가 TEF라고 하는데 단백질은 섭취한 칼로리의 약 2010%, 지방은 겨우 3%에 불과합니다. 이는 같은 양의 칼로리를 먹더라도 단백질은 실제로 우리 몸에 저장되는 칼로리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단백질은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에 유리한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탄수화물만으로 식사를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로 인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며 지방 저장이 촉진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며 인슐린 반응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이는 식후 졸림, 급격한 배고픔, 폭식 등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체중 감량 과정에서 체지방만 줄이고 근육은 지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줍니다. 체중계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의 모양과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진짜 다이어트의 목적이라면 단백질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식단을 점검해보세요.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나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단백질을 통해 배고프지 않게 근육을 지키며 건강하게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다이어트에서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체지방을 줄이면서도 근육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불필요한 군것질이나 폭식을 줄이는 데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건강하게 지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고기를 많이 먹는 식단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생각하면서 조절된 식사법을 구성해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유의해야 할 점은 탄수화물과 지방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탄수화물을 거의 끊고 단백질만 먹는 식단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로감, 무기력, 두통,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탄수화물은 뇌가 사용하는 주된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게 되면 정신적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지고 운동 효율도 낮아진다.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는 오히려 지방 연소를 도와줄 수 있으며 전체 섭취 칼로리의 2040% 정도는 탄수화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할 경우 섬유질 섭취가 줄어들기 쉬운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 보통 단백질 중심의 식사는 육류, 생선, 달걀 등 동물성 식품 위주가 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채소나 곡류 섭취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변비가 발생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도 무너지기 쉬워지며 전체적인 소화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식단과 함께 브로콜리, 시금치, 양배추, 오이, 해조류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야 한다. 단백질과 식이섬유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만 소화와 배변 모두 원활해질 수 있다. 신장 건강 또한 단백질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요소다. 단백질이 체내에서 대사되면 요소, 암모니아 등 질 속의 노폐물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신장을 통해 배출된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단백질을 과잉 섭취하면 신장 부담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물 섭취량을 1.5리터 이상으로 유지하여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야 한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단백질 대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 조건이다. 또한 지방 섭취를 무조건 줄이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나쁜 것은 아니며 특히 불포화 지방산은 호르몬 균형, 피부 건강, 두뇌 활동에 꼭 필요한 요소다. 연어,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 등에 포함된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포만감을 주고 대사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저지방 식단이라 하더라도 좋은 지방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을 완전히 배제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호르몬 이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단백질 자체도 적절한 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으로 오해하는데 사실 단백질도 과잉 섭취하면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1.212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목적과 체형에 맞는 적정량을 계산해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식단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는 것이다. 아무리 체중이 빨리 빠지는 식단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크고 맛이 없으며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극단적인 고단백 식단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결국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요요 현상이나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식단은 즉 내가 오랫동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하며 단백질, 채소, 탄수화물, 지방이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나에게 맞는 음식과 패턴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단백질 위주의 식단은 다이어트에 있어 매우 강력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섬세한 조율과 주의가 필요하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물과 섬유질, 적절한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챙기며 나에게 맞는 적정 단백질 섭취량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 다이어트를 위한 핵심 원칙이다. 다이어트는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건강하고 자유롭게 만드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